비가역 반응이라는 거 나오지, 그치? 그래서 지금 화학평형에서 쳐볼게. 가역 반응이라는 것과 무슨 반응이라는 걸 비교해보자라는 얘기야? 비가역 반응이라는 걸 비교해보자라는 얘기야.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무슨 반응입니까? 가역 반응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가능할 가짜의 역반응이야. 정반응과 역반응이 동시에 녹음되고 있지. 되는 걸 갖다 무슨 반응? 가역 반응. 그럼 정반응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걸 무슨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비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고 화학 반응식에서 가역 반응에는 화살표를 어느 쪽으로 쳐준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양쪽으로 다 쳐준다라고 나왔지만 무조건 원칙적인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그냥 화살표는 일방적으로 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뭐 원한다면 이런 식으로 쳐주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가역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은 거의 다 가역 반응이 된다라는 거고 가역 반응의 예시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 예시로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은 알아두는 게 좋을까요? 알아두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개의 화학 반응식 있잖아, 그치? 이 두 가지는 안 보고도 쓸 수 있어야 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뭡니까? 뭐냐? 광합성이죠. 광합성하고 누구하고 완전히 역반응이 되는 거야? 호흡하고는 가역 반응이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광합성이라는 혓바닥 진짜. 광합성이라는 건 뭐야? 공기 중에서 누구를 흡수합니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누구를 끌어올리는 거니? 물을 끌어올리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뭐를 만드는 거야?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지, 그치? 포도당이면 뭐야? C6에 H12에 O6 하고요. 그 다음에 누구 만들어요? 산소 만들어요. 이게 무슨 반응이 되는 거니? 광합성 반응이 되는 거죠. 이거를 완벽하게 뒤집으면 무슨 반응이 된다라는 거야? 호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역 반응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동굴 반응입니까? 석회 동굴 반응. 이거 내가 얼마 전에 해주지 않았냐? 석회 동굴 반응? 네. 그지? 최근에 해줬지? 석회 동굴 반응. 이거는 화학식 알아두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거라고. 이거는 진짜 안 보고 쓸 정도가 돼야 신상에 이로울 거야. 석회 동굴 반응식은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까지만 해도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였어, 수능에. 어떤 형태로든 이 형태의 반응식은 거의 100%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알아두시는 게 신상에 이로울 것이다. 자, 석회동굴이라는 건 뭐냐면 석회석이 뭐야? CA. 나 글씨 왜 이러지 오늘? 원래 완전 명필인데? 반응이 왜 이래? 내가 명필이라는데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야? 야, 한석봉이 울고 갔어. 자, 탄산칼슘은 물에 녹는 새끼야? 안 녹는 새끼야? 안 녹는 새끼지, 앙금되는 새끼잖아. 그래서 그냥 물만 있으면 이 새끼는 반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그냥 물이 아니라 누가 녹아있는 물,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물이 어디를 지나가는 거야? 석회암지대를 흐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녹는다라는 거야. 어떻게 녹는다라는 거야? CaHCO3의 2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뭐가 만들어지는 반응이니? 석회 동굴 만들어지는 반응식이 되겠고요. 나 지금 개수 다 생략하고 있다. 개수는 알아서 맞춰잉? 자, 그 다음에 이걸 뒤집으면 뭐가 되는 거니? 종유석, 석순, 석주의 형성 반응식이 이거의 역반응이 된다라는 거지. 여기다 참고적으로 내가 뭐까지 정리를 해준 적이 있었냐면 이것까지 정리를 해준 적이 있어요. CaOH2가 뭡니까? CaOH2가 뭐야? 석회수지, 그치? 석회수에다가 뭐를 불어넣어줘요?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줘요. 그러면 뭐가 된다라고 그랬어? 뿌옇게 흐려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석회수에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주면 뿌옇게 흐려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 거야? CaCO3, 탄산칼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를 불어넣어주면 이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야? 맑아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석회수의 입김을 계속 불어.
그럼 맑아져. 그럼 그거하고 관련된 반응은 뭐의 형성 반응식? 석회동굴의 형성 반응식하고 연결이 된다라는 것까지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란 얘기야. 콜. 자, 이런 것들 다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별 내용 없어요. 그 다음에 비가역 반응이라는 거는 비가역 반응이라는 거는 연소라든가 이런 것들처럼 한쪽으로만 진행되는 거. 그래서 비가역 반응의 가장 핵심적인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가 발생하는 경우? 기체가 발생하는 경우. 근데 조건이 있어요. 비가역에서 기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무슨 개라는 조건? 열린 개라는 조건. 오픈돼 있으니까 기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날아간 기체를 다시 내려다가 반응할 수가 없잖아.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무슨 반응이 된다라는 거니? 비가역 반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앙금 생성 반응. 자, 앙금이 한번 생성돼 버리면은, 앙금이 한번 생성돼 버리면 다시 물에 녹을 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역반응으로 진행되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무슨 반응 나와 있습니까? 중화 반응 나와 있죠. 중화 반응. 자, 중화된 새끼를 갖다가 다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나눠가지고 산염기로 쪼개는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반응? 연소 반응. 그래서 대표적인 비가역 반응이 이렇게 몇 가지, 네 가지로 잡아두시면 되고요. 이 네 가지 이외에는 거의 다 무슨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다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화학 평형. 이거 지난주에 했냐 혹시? 안 했냐? 자, 평형이라는 걸 들어갈 텐데 이 평형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평형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평형이 있어요. 이게 뒤쪽에도 있었어. 뒤쪽에도 있었어. 평형에는 크게 두 종류의 평형이 있어요. 둘 다 배운 겁니다. 첫 번째로 무슨 평형이라는 게 있냐면 동적 평형이라는 게 있어. 자, 동적 평형이라는 건 엄밀히 따지면 무슨 변화에 해당하는 거냐면 물리 변화에 해당하는 거야. 자, 동적 평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되는 거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증발량과 응결량, 응축량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증발 속도, 응결 속도가 같을 때는 더 이상 증발하는 것처럼 보인다,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물병을 하나 놔요. 그런 다음에 오픈시켜 놓으면 안 돼. 이 비커 속에다 뭐를 담아 놓는 거야? 물을 담아 놓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 뚜껑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지. 이렇게 뚜껑을 확 막아버려요. 그러면 여기가 열린 개가 되니 닫힌 개가 돼버리니? 닫힌 개가 돼버리겠지, 그치? 그럼 처음에는 물이 증발량이 더 많을 거야. 증발을 하니까 물의 양이 점점 감소할 거란 말이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물의 양이 더 이상 감소하지 않더라. 일정한 양을 유지하고 있더라. 아, 더 이상 증발을 하지 않는구나? 가 아니라 증발량과 무슨 양이 같더라 이거야? 응결량 혹은 응축량이 같더라 이거지. 이런 식의 물리 변화에 의한 평형 상태를 갖다가 무슨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동적 평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화학 변화에 의한 평형 상황을 갖다가 무슨 평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화학 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 자, 화학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내가 속도라는 걸 먼저 한 이유가 이거야. 자, 화학 평형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자, 화학 평형의 정의는 무슨 속도하고요? 정반응 속도하고요. 무슨 속도가 같을 때?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우리는 무슨 평형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화학 평형 상태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아.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새끼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서 쭉 넘어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치? 이 넘어가는 속도하고 일로 넘어가는 속도하고 같다라고 친다면은 더 이상 앙금이 생성되지도 않고 더 이상 앙금이 사라지지도 않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를 갖다가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화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래프를 가지고 표현을 할 때 자, Y축이 뭘로 나와 있는 경우? 속도로 나와 있는 경우. 자, Y축이 뭘로 나와 있는 경우?
속도로 나와 있는 경우. 그러면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반응물질이건 생성물질이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될까? 속도가 느려져야 될까? 빨라져야 될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려져야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정반응 속도. 정반응이 처음엔 안 일어나다가 우 하다가 정반응 속도가 이렇게 되는 반응이 있었다고 쳐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맞닿는 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역반응이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럼 역반응 속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정반응이 점점 가다 느려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A라는 아이가 뭐로 되고 있다라고 쳐보자는 얘기야? B로 되고 있다라고 쳐보자는 얘기야. 그럼 A가 B로 가는 반응. 처음에는 A가 존나 많았어. A가 존나 많았어. 그래서 B로 되겠지, 그치? 맞아요? 그럼 B로 넘어가다 보면은 이쪽에서도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역반응이 일어나는 거겠지. 오케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반응 속도가 어때진다라는 얘기야? 같아지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게 왜 처음엔 빠른가요? 자, 이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B가 없는 상황에서 A가 순전히 B로 변하는 경우에는 이 그래프가 안 나와. 근데 A하고 B하고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 새끼가 많을 때는 얘가 느리다라는 얘기는 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때리자라는 얘기야? 역반응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둘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가정을 잡아야 돼. 그러니까 얘만 있는 상황에서 B가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A는 점점 줄어들고 B는 점점 늘어나니까 역반응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돼요. 정반응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 역반응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말로 풀어나갈 수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 결론적으로 뭐가 같아질 때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어때질 때? 같아질 때. 여기가 무슨 상황이 된다는 얘기야? 평형 상황이 된다라는 얘기고 농도로 나올 때는 농도가 같아질 필요는 있어? 없어? 없지? 농도의 변화가 없으면 되는 거야. 자, 마찬가지로 A가 B로 변한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A는 반응물질이니까 A의 농도는 점점 어떻게 되겠니? 감소하겠지, 그치? A의 농도는 점점 감소하다가 A의 농도는 점점 감소하다가 일정해지는 모양을 갖게 될 거고 B의 농도는 점점 증가하다가 어때지는 모양이 나오게 될 거야? 일정해지는 모양이 나오게 되겠지. 하지만 평형이 되는 타이밍은 어때야 된다라는 거니?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이건 Y축이 뭐로 나올 때? 농도로 나올 때. 해서 그래프가 이딴 식으로 나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특징에서 주의사항 첫 번째, 닫힌 개여야 된다, 열린 개여야 된다? 닫힌 개여야 된다는 얘기야. 열린 개일 경우에는 탈출이 돼버리겠지. 뭐 물론 물 속에서 수용액 속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라면 굳이 아니어도 되겠지만 기체가 낀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닫힌 개일 때만 가능한 얘기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열린 개라면은 생성물질이 사라져버리니까 역반응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은 게 평형이야. 속도가 0이 되는 게 평형이 아니라는 얘기야. 둘 다 속도는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가려는 새끼, 뒤로 가는 새끼 양이 같으니까 결국에는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농도가 같을 때가 평형이 아니다라는 얘기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도는 개수비하고는 무관하다라는 거. 이건 뒤쪽에서 내가 조금 더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농도하고 관련된 건 개수비하고 무관하다라는 얘기는 뒤쪽에서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핵심 예제 1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자, 주의해야 되는 게 니은입니다. 농도비가 1대2이다. 개소리입니다. 개수비하고 농도하고는 지금 여기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니은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 얘기예요.
오케이,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화학 평형과 깁스 에너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깁스 에너지는 자, 언제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0보다 클 때, 작을 때? 작을 때. 델타 깁스 에너지가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무슨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라고 해서 롤러코스터 모형으로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자, 델타 깁스 에너지가 0보다 작으면은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은 자발적인 반응이 쭉 일어나게 될 거야. 그럼 자발적인 반응이 일어나 보니까 살짝 오버하는 수가 있거든. 그럼 깁스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0보다 커진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엥 그래서 여기가 깁스 에너지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까지 쭉쭉쭉쭉쭉 왔다 가다가 여기서 무슨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평형 상태가 된다라는 얘기야. 그냥 롤러코스터 이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유에너지가 0이 되면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평형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델타 깁스 에너지가 얼마가 되면? 제로가 되면 무슨 상태다? 평형 상태다. 자, 오른쪽에 정리 나와 있는 거 동글뱅이 하나 쳐두세요. 자, 델타 깁스 에너지가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0보다 크면 무슨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역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0이 되면 정반응도 아니고 역반응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치? 내부의 엔트로피가 같은 거 아니야? 그죠? 따라서 굳이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다라는 거지. 설마 지금 용어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지, 그치? 그 단어는 용어가 전부인 단어냐? 알잖아, 반응의 자발성 그 단어는. 용어 빼면 시체인동.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공식도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어려운 게 용어야, 용어. 많은 용어들. 그것 빼면 아무것도 없는 단어니까 뭐 별로 주의하실 것도 없고요.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화학평형의 법칙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이, 거지 같은 동네가 나와요. 자, 이 화학평형의 법칙이라는 건 정에 입각해서 증명을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오케이? 정에 입각해서 증명을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 평형 상태의 정의가 뭡니까? 정반응 속도와 무슨 반응 속도가 같을 때?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를 갖다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 명절 때 뭐에 대해서 배웠니? 속도식에 대해서 배웠잖아. 반응 속도식 배웠잖아, 그지? 배웠어요, 우리. 그때 명절 때 나와가지고 해피 뉴 이어 하면서 배웠어요. 난 참 그래. 명절날도 수업하고. 이렇게 좋은 학원이 어딨니? 그지? 니들 이렇게 좋은 학원 본 적 있어, 없어? 없잖아. 요즘 내가 심하게 우울해요. 달래주셔야 돼요. 나 요즘 시골에서 출퇴근하거든. 충청도에서. 집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요. 요즘 3시간 이상 잠 못 잔 지 오래됐네. 그래서 요즘 시골에서 출퇴근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우리 해담이 얼굴 본 지도 오래됐어. 딸내미 보고 싶어. 근데 휘연이 같은 딸 나올까봐 무서워. 딸 될까봐. 응? 딸도 커봐요. 이렇게 돼요. 야, 방금 전에 그거 욕이었지? 칭찬이었어? 우리 딸이 커서 저렇게 되는 거야? 응? 자, 여기 나와 있는 새끼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 N2O4라는 새끼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반응입니까? 정반응이죠? 에이씨. 왜 번지지? 내 분필은? 비싼 거라 그래. 자, N2O4라는 애가 이렇게 가는 게 정반응인 거야.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건 무슨 반응이 되는 거니? 역반응이 되는 거지, 그치? 먼저 정반응 속도부터 따져보자. 정반응 속도. 자, 정반응 속도는 어떻게 따지라고 그랬니? K의 반응 물질의 농도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면 K의 반응 물질의 농도 뭐가 되는 거야? N2O4가 되겠지.
정반응 상수를 갖다 K1이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얘 뭐야? 속도상수라고 얘기했지, 그치? 이 속도상수는 누구에 의해서만 영향받는다? 온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K값은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고요? 온도에 의해서만 이 K값이 변한다고 그랬어. 1차식이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야. 지금 이거, 그러니까 요게 그대로 엎어지면 되는 거야, 개수가. 자, 그러면 두 번째, 역반응 속도를 한번 구해봅시다. 역반응 속도. 역반응 상수를 갖다 K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농도가 뭐가 되니? NO2가 되고요. 그리고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제곱이 돼버리는 거겠지. 맞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랑 이거랑 어떨 때? 같을 때. 이거랑 이거랑 어떨 때? 같을 때. 무슨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평형 상태가 된다는 얘기야.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어떨 때? 같을 때 무슨 상태가 된다? 평형 상태가 된다. 따라서 K1에 뭐가 되는 거야? N2O4가 뭐랑 같은 거니? K2에 NO2에 뭐랑 같아질 때? 제곱이랑 같아질 때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N2O4를 이렇게 내려보내고 이렇게 내려보내자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N2O4분의 뭐의 제곱이 됩니까? NO2의 제곱이 돼버리겠지, 그치? 오케이? 이거는 뭐랑 같으면 되겠니? 이렇게 내려보냈으니까 이렇게 내려보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뭐분의 뭐가 되는 거야? K2분의 K1이 되는 거겠지, 그치? 이 K값은 뭐가 일정하다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변한다고 그랬어?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 그죠? 이게 평형이야. 이걸 그냥 K라고 잡아두자라는 얘기야. 그럼 온도가 일정하다면 평형상수 K값은 항상 어떤 값을 가질 거란 얘기야? 일정한 값을 가질 거란 말이야. 반응물의 농도분의 생성물질의 농도 계수 엎어준 게 반응물질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질의 농도 곱의 계수 엎어줘야 되는 거 알지? 지난주에 배웠잖아, 그지? 이랬을 때 값이 온도가 일정하다면 항상 어떤 값을 가져야 된다? 일정한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평형입니다. 뭐분의 뭐? 농도 곱분의 농도 곱이야. 반응물질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질의 농도 곱이 어떨 때? 같을 때 무슨 상태가 된다? 평형 상태가 된다. 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는 빨라지니 느려지니? 빨라져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여기 속도 상수는 커질까 작아질까? 무조건 커집니다. 근데 온도가 올라가면 평형 상수는 어떻게 될까? 커져요? 몰라요. 왜 그러냐면 K1이 정반응 속도 상수고 K2가 역반응 속도 상수잖아. 그치? 둘 다 커지긴 하는데 어떤 새끼가 커지느냐에 따라서 평형 상수는 커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야? 작아질 수도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온도에 의해서 평형 상수 K값이 변하는 건 확실히 맞는데 속도 상수랑 다른 거는 속도 상수는 온도가 올라가면 무조건 무슨 상수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 상수가 올라가게 돼 있는데 평형 상수는 온도가 올라가면 변하긴 변해. 온도가 변하면 변하는데 올라갈 때 올라간다, 내려갈 때 내려간다라는 말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지. 누가 더 많이 증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무슨 상수? 평형상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평형상수 K값은 뭐분의 뭐라고 그랬어요? 반응물질의 곱에 계수 엎어버린 거 분의 생성물질의 곱에 계수 엎어버린 거. 농도 곱을 계수 엎어야 돼. 오케이? 반응물질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질의 농도의 곱. 이게 무슨 상수다? 평형상수다. 이게 평형상수다. 옆에 증명 나와 있습니다. 평형상수의 유도. 내가 유도를 좀 해요. 그래서 유도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미안. 진짜로 이건 안 믿어도 좋은데요. 나 유도는
세단 있어요, 세단. 유도는 세단 있어요, 세단. 아, 진짜로! 그래. 아, 혹시 안 믿을까봐. 아, 나 이렇게 맨날 뻥을 치면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가끔 진실한 얘기를 할 때, 어? 유도 뭐? 유도는 세요. 아, 유도는 세요. 겨울이 좋아요. 여름엔 힘들어요. 옷이 늘어나더라고. 뭔 말인지 모르죠? 잡았을 때, 유도는 레슬링하고 다르게 옷 같은 거 깃을 잡잖아. 여름에 시비가 붙으면 잡을 게 없어요. 티셔츠를 잡고서 넘기려고 당겼더니 찢어지더라고, 이 새끼가. 젖됐다. 그 생각을 했죠. 근데 겨울에는 옷이 두툼하거든. 파카 같은 거 얼마나 좋은데. 찢어지지도 않아요. 걸리면 갑니다, 그냥. 선방이 중요해, 선방이. 근데 좀 쪽팔리잖아. 스트리트에서 업어치기 막 이런 거 웃기잖아. 잡아줘요. 대가리는 안 깨지게. 꼭 잡아줘야 돼. 던지면 죽어요, 진짜. 그러니까 머리는 잡아줍니다, 바닥에서. 숨만 안 쉬어져요. 숨만 순식간 후 등이 빡 떨어지니까. 뭐 좀 낙법 같은 거 전혀 모르는 애들일 경우에는 팔꿈치 정도 부러질 수 있고요. 머리는 안 깨지게 해주니까 괜찮아요. 덤비세요. 근데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기억도 안 나요. 가자. 평형상수식 구하는 방법 쭉 나와 있는데요. 5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두세요. 3, 4, 5번. 3번, 4번 뭐 이건 별거 없고요. 정반응의 평형상수가 K라면 역반응의 평형상수가 K분의 1이다. 너무 당연한 얘기지, 그치? 이게 정반응의 평형상수잖아. 반응물질분의 생성물질. 그럼 역반응은 뒤집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생성물질분의 반응물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 5번입니다. 평형상수의 의미입니다. 의미. 자, K값이 크다라는 얘기와 K값이 작다라는 얘기가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건데! 헤이! 여기를 보자. K값이 크다는 얘기는 K2가 크다라는 얘기야? K1이 크다라는 얘기야? K1이 크다라는 얘기지? K1이 크다라는 얘기는 이게 더 빠르다라는 얘기야. 뭐가 더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야?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게 더 작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는 거야? K2가 이게 작다라는 얘기는 K2가 더 크다라는 얘기겠지, 그치? 그래서 역반응이 더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That's up. 이 동네 별거 없어요. 자, 그래서 핵심 예제 2번! 바로 풀어보자. 자, 평형상수 K값이 16일 때 다음에 평형상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K'을 물어봤습니다. K'을 물어봤어요. 이건 뭔 소리니? 역반응이지, 그치? 역반응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16분의 1이 되겠지, K'이. 그 다음에 K2', 뭘 물어본 거냐면 이거야. 2A 더하기 지금 뭐가? B가 몇 C랍니까? 2C 8 이거잖아, 그치? 여기 잠깐 보자. 그러면 K를 구해야 되겠지? 그럼 K는 뭐분의 뭡니까? 반응물질의 농도의 곱입니다. 반응물질이 A하고 B잖아.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겠지, 그치? 계속 엎어야지. 그 다음에 이거분의 뭐의 제곱? C의 제곱.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16이라는 얘기죠? 콜? 근데 지금 여기 2번을 보면 이걸 물어봤어. 개수가 바뀌었어요. 자, 2분의 1에 뭐가 되는 거니? B, 뿅 하고 나서 뭐가 됐어요? C가 됐지. 이때 K값을 구하래. 이걸 K2'이라고 잡은 거야, 그냥. 오케이? 그러면 개수를 엎어줘야 된다고 그랬어. 개수를 뭐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엎어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러면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가 되는 거고 여기에 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그리고 C가 되는 거죠. 이게 얼마냐 이거야.
야, 이거 산수 안 해줘도 되지? 여기다 뭐 씌우면 되니? 루트 씌우면 되지? 그래서 답이 루트 씌운 값이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수가 바뀌면 K값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개수가 바뀌면 뭐도 바뀐다? K값도 바뀐다. 그래서 K2'이 얼마다? 4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5페이지 들어가는데요. 5페이지 들어가는데요. 자, 위에 3번 평형상수와 반응의 방향 예측에서 반응지수 Q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예제로 들어갈게요. 맨 밑에 보면 예제가 나와 있지, 그치? 그 예제를 그냥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걸 풀어보면 대략 답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어떤 상황을 알려주고 나서 정반응이 일어나고 있을까 아니면 역반응이 일어나고 있을까 아니면 평형상태일까를 물어보는 거야. 만약에 평형상태라면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으면 지금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평형상태가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어떤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예측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보자. 핵심 예제. 평형상태에 도달한 상태랍니다. EHI에다가 이렇게 해서 H2 더하기 I2 이렇게 있는데 이때 K값이 얼마랍니까? 0.02랍니다. 이 온도에서 K값이 0.02라는 얘기야. 현재 온도에서 K값이 얼마라고요? 0.02랍니다. 오케이? 자, 근데 내가 지금 현재 1리터의 용기에 2몰의 HI, 0.2몰의 H2, 0.2몰의 I2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1리터의 용기니까 그대로 농도가 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첫 번째, 누구의 농도 알 수 있습니까? HI의 농도 알 수 있지. 이게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다음에 H2의 농도가 얼마라는 얘기니? 수소의 농도가 얼마라는 얘기야? 0.2라는 얘기가 되겠지. 0.2 맞지? 0.2. 그 다음에 누구의 농도? I2의 농도가 0.2입니다. 자, 이렇게 어디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이 통 속에 1리터짜리 통이야. 이 1리터짜리 통 속에 이게 0.2, 0.2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 통 속에선 정반응이 일어나든 역반응이 일어나든 아니면 평형상태가 됐든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이게 정반응이냐 역반응이냐를 보란 얘기야.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라는 걸 보라는 거지. 그럼 지금 이건 평형상태란 얘기야? 평형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야? 평형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야. 평형상태가 아닐 때 값을 Q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평형상태일 때 반응물질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질의 농도 곱. 이게 평형상수인 거야. 평형상태일 때 반응물질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질의 농도 곱. 이게 무슨 상수라고요? 평형상수라고요. 그러면 평형상태가 아닐 때 반응물질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질의 농도 곱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Q값이라고요. Q값. 반응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반응물질의 농도 HI에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제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분모가 이거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니?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얘 곱하기 얘 하니까 얼마입니까? 0.2의 제곱이 되겠지? 0.04가 될 거야. 이게 얼마가 나오니? 0.01이 나오죠? Q값이 얼마란 얘기야? 0.01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반응이 일어날지 역반응이 일어날지 어떻게 하나요? 잘 봐. 뭐가 되는 거야? 반응물질의 농도 곱분의 생성물질의 농도 곱이야. 이게 뭐야? K값이거든? 근데 지금 Q값하고 K값하고 비했을 때 얘가 지금 작지, 그치? 얘가 작다란 얘기는, Q값이 작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뭐가 크거나 반응물질이 많거나 생성물질이 어떻거나 적거나라는 얘기야.
원래보다. 원래가 이거라는 얘기야. 원래 이게 돼야 되거든? 이게 돼야 정상이 되는 거야. 근데 현재는 비정상인 거지. 그럼 정상을 만드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얘를 정상을 만드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현재는 비정상이잖아. 이게 0.02가 나와야 정상이 돼. 그럼 0.02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얘를 뭐 하게 하거나 크게 하거나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작게 해줘야 얘가 평형 상태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아, 반응물질의 농도가 감소하는 방향. 생성물질의 농도가 뭐 하는 방향? 증가하는 방향으로 더 사건이 일어나야지 정상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무슨 반응이냐? 정반응이 되겠지. 따라서 이 반응에서 앞으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정반응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공식처럼 외우라고 해요. Q값하고 K값하고 비교해서 누가 더 크니 해서 정반응이 일어난다. 누가 더 크니 해서 역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물론 당연한 얘기야. 혹시 이걸 외워서 하는 사람들하고 이해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안 그래도 화투할 거 존나 많잖아. 그치? 그럼 이게 안 떠오르면 이 문제 틀릴 거야? 그건 아니란 얘기지. 혹시 일단 외우는 게 빨라. 니네는 외워야 돼. 왜 고3이니까. 문제를 푸는 속도에 시간에 맞춰서 꼬리를 시키려면 외워서 푸는 게 맞아. 근데 까먹었다고 이 문제를 틀릴 수는 없잖아. 한 번만 생각해보란 얘기야. 까먹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게 정상이야. 이게 원래대로 가는 건데 이거대로 가려면 어떤 짓을 해야 요거대로 갈 것인가를 한 번만 생각해보란 얘기지. 그러면 반응지수와 K값, 평형상수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얘가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지 혹은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지를 예측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불균일 편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평형상수를 얘기할 때는요. 액체끼리 혹은 기체끼리 갑니다. 고체는 거의 안 게임시켜줘요. 왜냐면 고체는 떨어져 나가면 거기서 더 이상 참여하는 게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 탄산칼슘이 CaO 더하기 CO2가 되고 있지. 그지? 근데 탄산칼슘은 고체지. CaO도 뭐니? 고체지. 그럼 여기서 반응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이산화탄소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따라서 K값이 뭐하고만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버리는 거야? 반응물질의 농도고 지워버리는 거야. 고체는 다 지우란 얘기야. 고체는 다 지우고 나니까 K값이 누구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CO2 농도하고만 상관이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밑에 액체와 기체 불균형 편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누군 지워버리라고요? 액체는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CO 더하기 H2에서 CO2 더하기 H2 되는 반응 있잖아. 거기서 누구 지운 다음에 K값 계산하라는 얘기야? 액체 지운 다음에 K값 계산하라는 얘기야. 고체나 액체 농도는 뭐 해라? 지우고 나서 K값을 계산해라. 이게 불균형 편형입니다. 끝이에요. 그래서 문제를 몇 개만 풀어볼게요. 이 동네 문제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기본이 3번이고요. 6번, 그 다음에 7번. 그래서 화학평형을 꼭 배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뭐 배우는 거야? 평형이동이라는 걸 배울 거야. 평형이동. 평형이동이라는 걸 배울 텐데 이 평형이동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르 샤틀리에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평형의 이동의 법칙을 갖다가 이거는 물리를 공부한 애들한테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아요. 무슨 법칙과 무슨 법칙이 있습니까?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이 있죠. 그 중에 누구의 법칙? 렌츠의 법칙. 렌츠의 법칙이 뭔지 기억하니? 자속의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리를 생성한다. 똑같은 얘기야. 뭐야?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야? 평형 이동이라는 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르 샤틀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난다.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야. 그러면 뭐 다 마찬가지야. 농도가 변하면 농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온도가 변하면 온도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압력이 변하면 압력 변화를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원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까놨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뭐와 평형이동 나옵니까? 농도 변화와 평형이동 나오죠. 첫 번째가 뭐의 변화? 농도의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을 보도록 하자라는 거야. 그러면 농도가 변하면 반응물질의 농도가 변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A라는 아이랑 누구랑 B라는 아이랑 반응해서 누가 만들어졌다고 쳐봐. C라는 애가 만들어진다라고 쳐봐. 근데 내가 여기다 A의 농도를 진하게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평형 상태야. 그럼 평형 상태면은 니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평형 상태란 얘기는 이런 통 속에 누구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야. A, B, C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지. 그치? 이렇게 가는 방향도 계속 일어나는 거고 이렇게 가는 반응도 계속 일어나는 거야. 이 통 속에는 누가 들어있는 거야? A, B, C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야. 그때 K값을 갖다 무슨 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평형상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 K값은 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불변해야 된다는 얘기야? 불변해야 된다는 얘기지. 평형상수 K는 변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따라서 이 K는 뭐에 의해서만 변한다?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온도에 의해서만 변한다. 따라서 K값을 구해보자. 뭐분의 뭐야? A하고 B의 곱분의 누구? C의 값이 무슨 값이 되는 거야? K값이 되는 건데 이 값이 변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누구를 추가샷? A를 추가샷으로 넣어줬어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지? 그럼 K값이 어떻게 되겠니? 작아지겠지? 그지? 그럼 K값이 작아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그럼 뭐를 해야 되겠니? 화학 반응이 또 일어나서 K값을 맞춰줘야 되겠지? K값은 항상 어떤 값이 돼야 되는 거야? 일정한 값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커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니? A를 죽이는 방향으로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분모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넘어가야 뭐가 되는 거야? K값이 유지가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는 농도의 변화와 평형이동은 뭐하고 상관이 있냐면 아까 배웠던 반응지수로 푸는 게 더 빠릅니다. Q값의 개념하고 같은 거야. K값이 항상 뭐해지는 방향? 일정해지려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방해하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A가 들어갔으니까 A가 없어지는 쪽이 정반응 쪽이 A가 없어지는 거야? 역반응 쪽이 A가 없어지는 거야? 정반응 쪽이 A가 없어지는 거겠지. 그지? 그랬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프 잘 나와 있습니다. 뚝 변하는 거 있지? 무슨 얘기냐면 N2를 넣어주는 지점 해가지고 한 번에 푹 일어났잖아. 여기 그래프 나와 있는 거 있지, 그치? N2를 넣어줬잖아. 여기 질소를 넣어주는 지점에서 뿅 하고 증가하는 지점 나오지, 그치?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꺾여서 농도가 변하는 건 첨가샷입니다. 그 새끼를 넣어줬다란 얘기야. 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농도가 변하는 거라면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직각으로 한 번에 훅 증가했다란 얘기는 그 지점에서 농도를 변화시켰다는 얘기야. 압력의 변화도 아니고 온도의 변화도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는 건 뭐의 변화라는 거야? 온도의 변화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온도가 변했으니까 한 새끼가 갑자기 확 증가할 수가, 농도가 변했으니까 그 새끼가 확 증가할 수 있는 거겠지. 따라서 반응물질의 농도가 증가했잖아. 지금 여기 N2하고 이거잖아. 반응식 여기 나와 있는 게 N2 더하기 H2가 뭐가 되고 있는 거니? 암모니아 가스가 되고 있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면 개수 맞춰주자. 여기 2이니까 여기 3이 되겠네. 그렇게 되면 되겠지, 그치? 이때 누구를 넣어준 거야? 얘를 갖다가 첨가한 거야. 그러면 얘가 늘어났으니까 얘를 뭐 하는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될 거다? 없애는 방향. 얘를 없애는 반응이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정반응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정반응으로 진행이 되니까 누구도 따라서 사라지게 되겠니? 수소의 농도도 따라서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감소하게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암모니아의 농도는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는 거니? 증가하게 되는 거지. 그래프 이해되세요?
오케이? 결과적으로 K값은 앞에 K값이랑 뒤에 K값이랑 어떨까? 같아. 그래프가 나와 있잖아. 앞에 쪽에 질소농도, 암모니아 농도, 수소농도 숫자로 주어질 수 있겠지. 그럼 뒤에 쪽에 이 세 마리의 농도가 변했잖아. 셋의 농도가 변했잖아. 하지만 K값은 변하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한 새끼를 비워둔 다음에 물어봐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없어야 된다는 얘기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볼 줄만 알면 돼. 오케이? K값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넘어가 보세요. 압력의 변화, 평형이동입니다. 압력의 변화와 평형이동. 자, 이걸 먼저 얘기하자. 이거지. 그지? 자, 여기서 뭐 다른 거 지워놓고 온도 일정하다 치고 부피 일정한 통이라고 치고 그러면 압력과 몰수가 뭐 하는 관계니? 비례하는 관계가 되겠지, 그치? 압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게 뭐야? 몰수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압력하고 몰수하고 비례하는 거야. 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3A가 뭐가 되고 있냐면 2B가 되고 있어요. 얘네들은 모두 다 기체입니다. 오케이? 3A가 몇 B가 되고 있어요? 2B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요 상에 내가 뭐를 올려준다는 얘기야? 압력을 올려줬어요. 그럼 압력이 높아졌지? 그럼 압력을 뭐 하는 방향으로 화학 반응이 진행할 것이다? 낮추는 방향. 그럼 압력이 낮아지려면 분자수를 줄여야 되겠지? 무슨 반응 쪽으로?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날 거란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압력이 갑자기 확 높아졌잖아. 오! 안 되겠다. 압력을 다시 낮춰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란 얘기야. 계수 합을 가지고 따지는 거야. 뭐 계수가 여러 개 나온다면 이렇게 따져보자. A 더하기 B 더하기 2C가 뭐 어디가 되고 있어요? 3D가 되고 있어요. 3D. 여자친구. 이뻐. 자, 왜 레이디 제인. 자, 이런 반응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압력을 올렸다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압력을 뭐 하는 방향으로 간다? 낮추는 방향. 그게 정반응이 되겠지. 그럼 압력을 이 상황에서 낮췄다고 쳐보자. 그럼 압력을 뭐 하는 방향? 올리는 방향. 압력을 올리려면 분자수가 많아져야지. 분자수가 많아지는 반응이 역반응이란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방해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 뭐 개수의 합이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외우지 마. 뭐하러 외워? 오케이? 분자수가 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야? 압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데 깜짝이야. 마이크 안 킨 줄 알았어. 나 요즘 자꾸 마이크를 안 켜고 수업한다. 나 미치겠네 아주 그냥. 수업을 요즘 최근에만 한 3개를 날려먹었어요.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자막을 달 수도 없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보고 있으면서. 나 여기서 무슨 멘트를 쳤을까? 애들은 막 웃고 있는데 나는 혼자 막 웃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멘트를 쳤을까 고민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은 직각으로 꺾이진 않습니다. 오케이? 농도 변화가 바로바로 직각으로 꺾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얘기,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안 일어난다라는 얘기 하나 참고해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 1, 2, 3번 보자. 자, 첫 번째. 좌우 개수의 합이 같다라는 얘기는 어디로 가나 압력이 변한다는 얘기, 안 변한다는 얘기야?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치? 정반응이 일어나도 압력이 안 변하고 역반응이 일어나도 압력이 안 변해. 개수합이 좌우가 같으면. 분자수가 같으니까 좌우에. 그런 경우에는 압력을 가해도 평형이동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과 관련 없는 비활성 기체를 넣어 전체 압력이 변하는 경우에는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변하는데 뭐 기체에 이렇게 풍선이 있으면 풍선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압력을 가한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뭐를 넣는 거야? 비활성 기체를 넣는 거야. 그럼 내부 압력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겠지. 내부 압력은 증가하지만 부분 압력은 그대로 차지하는 비중이 그대로 있겠지, 그치? 따라서 비활성 기체를 첨가해서 압력을 올려놓은 경우에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평형이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이게 되게 많이 틀립니다.
비활성 기체를 던 경우에는 평형이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고체나 액체가 포함됐을 때 압력하고 상관 있어 없어? 없지? 누구하고만 상관 있어요? 기체의 몰수, 기체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좌우 가스 이렇게 있으면 되는데 탄소는 개수의 합을 따질 때 치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탄소는 개수 합을 칠 때 빼고 탄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이렇게 써보자. 자, 탄소에다가 뭐를 가하는 거야? 물인데 얘가 가스죠. 상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고 있어요? CO2하고 무슨 기체가 발생하고 있다? 수소 기체가 발생하고 있다 라고 쳐본 거지,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일단은 뭐를 올린다고 쳐보자. 압력을 올린다라고 쳐보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좌우 개수의 합이 얼마로 같아? 2로 같잖아. 그럼 평형이동이 안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얘기야. 솔리드는, 고체는 압력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야? 안 주는 거지, 그치? 따라서 압력이 올라갔으니까 압력을 내려주는 방향. 압력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야?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왜? 기체 분자수가 감소하니까. 콜?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압력이 내려가면 압력을 올리는 방향. 이쪽으로 가야 기체 분자수가 증가하지, 그치?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정반응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겠지. 따라서 고체가 포함된 경우에는 빼고 얘기해라 라는 거. 자, 그리고 핵심 예제 1, 2, 3, 4번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수소하고 아이오딘 반응했더니 HI가 나오고 있네. 거기다 HI를 넣어줬대요. 그럼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니? 역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지? HI가 늘어났으니까 HI가 감소하는 방향. 그 다음에 두 번째, N2하고 수소하고 암모니아 했더니 수소를 제거했대. 수소를 제거했네? 그럼 수소가 뭐 하는 방향? 늘어나는 방향. 그게 무슨 반응이 되는 거야? 역반응이 되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부피를 감소시켰대요. 부피를 감소시켰대요. 뭘로 생각해야 될까?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풍선을 눌렀다는 얘기야. 부피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가 증가했다는 얘기야? 압력이 증가했다는 얘기지, 그치? 압력을 증가시켰으니까 뭐가 감소하는 방향?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말 그대로 압력을 감소시켰으니까 압력을 뭐 시키는 방향?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좌우 개수의 합이 어떠니? 4번이 같죠, 그치? 그럼 평형이동이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지 않는 거죠. 콜? 어렵지 않지? 생각보다 쉬운 동네야, 여기. 자, 그러면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 새끼가 짜증나요? 이 새끼가 짜증나요? 자, 온도를 높이거나 낮췄을 때 평형이동이 일어나는 방향을 예측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이건 내가 이미 했어. 언제 했니? 처음에 아주 거의 초반에 했을걸 아마? 온도에 따른 평형이동? 왜? 용해 평형하면서 얘기했어요. 흡열 반응이냐 발열 반응이냐에 따라서 온도를 올렸을 때는 온도가 올라가는 걸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 왜 기체의 용해도 하고 고체의 용해도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내가 야 이거는 뒤쪽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접근하는 게 원래 맞는 거야 하면서 얘기했었잖아. 기억 안 나면 말고. 어쨌든 가자! 그러면 온도를 높여주면 온도를 뭐 하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야. 그럼 온도가 낮아지기 위해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발열 반응이 일어나야 돼? 흡열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치? 따라서 온도에 의한 평형이동은 발열인지 흡열인지 봐야 되는 거야. 정반응, 역반응을 그냥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온도 변화에 따른 평형이동을 보자라는 거지. 자, 첫 번째. 온도가 올라갔어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온도를 낮추는 방향이라는 게 흡열 쪽이야, 발열 쪽이야? 흡열 쪽이지, 그치? 따라서 무슨 반응 쪽으로 간다? 흡열 반응 쪽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온도를 올렸어요. 그러면 무슨 반응 쪽으로 평형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 발열 반응 쪽으로. 이런 삽자루 같은 온도를 낮춰! 써요. 그러면 발열 반응 쪽으로 무슨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야? 평형 이동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를 알아야 돼? 이게 흡열 반응인지 발열 반응인지를 알아야 되겠지, 그치? 델타 H가 표시가 돼 있어야 되겠지?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요한 건데, 그러면 2번까지가 지금 내가 한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오케이? 여기 보면은 1번 온도와 평형에 따른 뭐 2번 해서 뭐 N2O4 가지고 NO2 했는데 얘네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색깔 때문에 그래요. N2O4하고 NO2하고 뭐가 같니? 분자식이 같지? 아니 실험식이 같지? 그지? 근데 얘네들은 같은 성질일까? 완전 다른 성질일까? 완전 다른 성질이야. N2O4는 색깔이 없는데요. NO2가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할게. 확 진하지 않아. 확 진하진 않아. 잔뜩 있어야 뭔가 좀 탁한 느낌? 그냥 젓갈색이라고 얘기 나오는데 책엔 그렇게 나오면 뭐 니들이 상상할 때는 그럼 젓갈색을 확 뿌렸다가 쫙 빠지나요? 아니 한참 보고 있으면 뭔가 좀 탁해지는 느낌이 살짝 드는 정도? 실제로 이게 확 보이진 않아. 근데 예시를 들 때 색깔이 변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반응이잖아. 그치?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야 얘가. N2O4하고 NO2하고 실험식은 같지만 성질이 다르다. 색깔도 다르다. 그래서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알려준다 이거야.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높였더니 젓갈색이 진해지더래. 그럼 온도를 높였더니 무슨 반응이란 얘기야? 온도를 높였더니 젓갈색이 진해졌대. 그럼 온도를 올렸더니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정반응은 온도가 내려가는 반응이란 얘기지. 흡열이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게 흡열인지 발열인지를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거지. 자, N2O4가 뭐가 되는 거야? 2NO2가 되는데 얘는 무색이고 얘는 무슨 색인 거야? 젓갈색인 거야. 근데 결과를 알려준 거야. 온도를요 높여봤대요. 그랬더니요 젓갈색이 진해진대요. 그러면 얘는 발열 반응일까요? 흡열 반응일까요? 라는 거지. 정반응이 혹은 역반응이를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야. 온도를 올렸더니 정반응이 일어났네. 그러면 정반응은 온도를 낮추는 반응이구나. 따라서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구나? 흡열이구나. 역반응이 발열이구나. 흡열이니까 델타 H가 플러스구나. 라는 거지. 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온도를 높였을 때와 낮췄을 때 K 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밑에 2번,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몇 번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가로치고 1번, 가로치고 2번, 가로치고 3번이 나와 있잖아. 그치? 몇 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가로치고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야.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변하면 뭐가 변합니까? K 값이 변하지. 온도가 변하면 무슨 값이 변해? K 값이 변해. 오케이? 온도가 변하면 무슨 값이 변한다고요? K 값이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A라는 아이가 뭐라는 아이로 되고 있어요? B라는 아이가 되고 있어요. 그랬더니 온도를 올렸대요. 그랬더니 무슨 반응이 일어나더래? 정반응이 일어나더래. 그 얘기는 정반응 자체가 무슨 반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흡열 반응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치? 맞아요? 그러면 원래 K값은 뭐분의 뭡니까? A분의 B죠? 그치? 원래 K값은 A분의 B잖아. 근데 온도를 올렸으니까 K값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K값이 변화되겠지? 맞아요? 근데 정반응이 일어났대. 그럼 정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A가 B로 변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A가 B로 넘어갔으니까 K값이 증가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지. 근데 만약에 온도를 올렸더니 역반응이 일어났어. 그러면
온도를 올렸더니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역반응이 흡열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바꿔 얘기하면 정반응은 뭐라는 얘기야? 발열이라는 얘기지. 역반응은 뭐라는 얘기고요? 흡열이란 얘기고. 맞니? 이해되시죠? 그러면 정반응이 흡열인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면 K값이 증가합니다. 근데 정반응이 발열인 경우에는 K값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야. 온도가 올라갔더니 역반응이 일어났지, 그치? 그러면 B가 A로 된 거잖아. B가 A로 된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K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겠지, 이 경우에는. 이해하시겠죠? 아, 흡열이면 온도하고 K하고 같이 가. 근데 발열이면 온도하고 K하고 어떻게 가는 거야? 반대로 갑니다. 콜? 근데 중요한 건 흡열이냐 발열이냐에 따라서 평형상수는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하지만 속도는 온도가 올라가면 정반응도 빨라지고 무슨 반응도 빨라질까? 역반응도 빨라지는 거야. 이거야. 자, A라는 아이가 있고 B라는 아이가 있어. 그지? 온도가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자. 그러면 A가 B로 변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고 B가 A로 변하는 속도도 빨라지는 거야. 이 속도가 같으면 항상 일정한 값이 되겠지, 그치? 온도가 올라갔을 때 둘 다 빨라지는데 누가 더 빨라지느냐의 문제인 거지. 온도가 올라가면 정반응도 빨라지고 역반응도 빨라지는 거야. 이거 착각하면 안 돼. 아, 흡열은요 정반응이 빨라지는 거고요, 역반응은 느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가 빨라지는 거고 뭐 느려지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는 얘기야. 온도가 올라가면 속도 상수는 무조건 둘 다 증가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정반응 속도도 빨라지고 역반응 속도도 무조건 빨라진다. 근데 K값은 다르다는 얘기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머릿속이 살짝 복잡한가? 별거 없잖아. 그죠? 자, 그래서 흡열이면 K랑 온도랑 같이 갑니다. 발열이면 K랑 온도랑 반대로 갑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반응 속도는 무조건 온도하고 비례해서 간다라는 거. 비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온도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는 정반응, 역반응 안 가리고 빨라집니다. 오케이? 둘 다 빨라지는데 누가 더 많이 빨라지느냐? 그 차이일 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와 평형이동? 촉매와 평형이동 나와 있는데 이 촉매와 평형이동은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대학교에서는 약간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약간 다른 말을 하기도 해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까지는 촉매하고 평형상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언덕이 낮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언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자라는 얘기지. 이런 반응이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이 언덕이 낮아지면 이렇게 가는 새끼만 편하냐? 이렇게 가는 새끼도 같이 편하냐? 둘 다 편해지지, 그치? 맞죠? 근데 정도의 차이가 좀 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그냥 퉁친다잉? 오케이? 앞으로 넘어가는 새끼나 뒤로 넘어가는 새끼나 어떻다라는 얘기야? 똑같이 빨라진다는 얘기야. 따라서 촉매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K값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평형이동도 안 일어나요. 둘 다 빨라지니까. 한쪽으로 치우침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야. 둘 다 빨라지니까. K값이 변하지 않아. 오케이? 따라서 촉매를 써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수득률이라는 게 나옵니다. 수득률. 수득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걸 가지고 제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이게 뭡니까? 질소하고 수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드는 거. 이 법을 갖다가 무슨 법이라고 얘기를 하니? 하버보슈라고 얘기를 하죠. 그지? 보슈가 어느 나라 새끼? 독일 새끼. 그지? 이건 참 대단한 문제야. 잊혀지질 않아요, 내 머릿속에서. 세상에 그게 나올 줄은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 저도
야, 유신고 수학도 지랄이지? 수학은 어렵긴 합니다. 어렵기만 내? 더럽긴 안 내고? 더럽게. 더럽게 어렵긴 해. 그래. 남자애들 유신 간 거 후회할 거야. 왜 유신을 갔냐, 니네? 유신 아니라 딴 데 갔으면 내신이 조금 더 편했을 텐데. 유신은 1등급 전쟁터예요. 이과생들의 무덤. 이과 남학생 상위권의 무덤. 유신. 이 동네에선. 근데 이 동네에서만 보면 물어보는데 솔직히 다 떨어진 애들이잖아. 그치? 그럼 그 학교 애들은 오죽 힘들겠냐? 뭐 한일고 떨어진 애들, 상산고 떨어진 애들, 뭐 여기 북일고 떨어진 애들, 아니면 여기 동산고 떨어진 애들. 북일고 개명문이야. 천안 북일고. 완전 명문이야, 명문. 개명문. 어쨌든 걔네들은 오죽 힘들겠니? 그치? 참, 똥통학교. 나 이래서 똥통학교 애들이랑 대화하기 싫다니까? 자, 이거야. 이걸 이런 식으로 접근해보자는 얘기야.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거잖아. 그럼 이 반응이 정반응이 쉽게 일어난다면 내가 이걸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치? 그럼 내가 이쪽을 밀어내더라도 무슨 반응이 항상 밀어내기 때문에 역반응 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내가 암모니아를 얻기가 힘들다란 얘기야? 쉽다란 얘기야? 힘들다란 얘기야. 따라서 나는 암모니아를 얻는 게 목적이라면 무슨 반응 쪽으로 무조건 평형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야? 정반응 쪽으로 무조건 평형이동을 시킬 의무가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첫 번째, 분자수의 합이 오른쪽이 크니 왼쪽이 크니? 왼쪽이 더 크지, 그치? 그럼 정반응이 일어나면 압력이 내려가는 거지, 그치? 따라서 뭐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야? 압력을 높여야 정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야 수득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리고 온도를 올리면 수득률이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정반응이 일어나면 흡열 반응이란 얘기야? 발열 반응이란 얘기야? 정반응이 일어나면 온도가 낮아진다는 얘기겠지?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란 얘기야? 흡열 반응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치? 맞죠? 이걸로도 부족해서 뭐를 써요? 촉매를 써요. 수득률을 높인다는 얘기는 내가 얻고자 하는 새끼가 있는 쪽으로 평형이동을 시킨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얻고자 하는 물질이 나오는 쪽으로 뭐를 시키면 돼요? 평형이동을 시키면 돼. 내가 질소를 얻고 싶어. 만약에. 그러면 무슨 쪽으로 평형이동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역반응 쪽으로 평형이동을 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게 수득률인 거야. 알았지, 준영아? 그만 멍 때리고. 안 멍 때렸어? 네 몸속에 바이러스는 다 죽었니? 네? 바이러스는 다 물리쳤니? 그래, 치면 안 돼. 그따위 노로바이러스 따위에게 학문을 내줄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분 아, 이분? 아니, 어떻게? 이분 어쩔 수 없고요. 더 중요한 게 아래야. 컨트롤이 안 되면 그게 너무 힘든 거야. 위에야 쪽팔리지라도 않잖아. 그치? 쪽팔려? 결과가 하고 싶어요. 뭐 어때? 아픈가 보다 하지. 근데 밤에 나 같은 애들이 어디 아파가지고 밤에 토하고 있으면 술 먹은 줄 알죠. 근데 실장이 속이 되게 안 좋아.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자주 토해요. 먹은 거를. 그러니까 속이 위장계통이 선천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잘 토하거든? 그래서 멀미 조금만 해도 토하고 막 심심하면 토해. 내시경도 하고 막 했는데 별 이상은 없는데 그냥 안 좋은 것 같아. 사람들이 오해한다? 어떤 이 여자가 미쳤나? 길거리에서 대낮에 토하고 앉았다고 막. 술 안 마시거든, 둘 다. 내가 안 마시니까 같이 안 먹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거고, 맨 몇 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 표가 나와 있죠, 그치? 표가 나와 있지? 그치? 이 표는 지금까지 설명할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표로 넣어놓은 것 뿐이야. 별다른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에이? 그냥 체크해 두시고요. 7번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온도가 올라갔더니 K 값이 증가하고 있네. 맞니? 온도가 올라가니까 K 값이 증가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 흡열이란 얘기야, 발열이란 얘기야? 흡열. 온도랑 K랑 같이 다니면 흡열이야, 잉? 온도랑 K랑 거꾸로 가면 뭐야? 발열이야. 오케이? 금방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난다고. 틀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지. 한 번만 써보면 되잖아, 이거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잖아. 이런 식으로 써놓으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얘를 갖다가 그냥 무식하게 한번 해보자. 아무것도 나는 정보가 없다.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라고 치자라는 얘기야. 그러면 얘를 틀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틀리면 안 되지. N2 더하기 어트 해서 ENO 나오는 거잖아. ENO 나오고 있어요. 그럼 K 값이 어떻게 구하면 되는 거니? 뿅 하고서는 N2 곱하기 O2. 대가로 이제 생략할게. 대가로 이제 생략할게. 대가로가 농도잖아. 그거 생략할게요. 그리고 NO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 이게 K 값이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근데 온도가 올라갔대요. 온도가 올라갔더니 K 값이 뭐 하고 있대요,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온도가 올라갔더니 K 값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이게 커진다는 얘기야? 이게 커진다는 얘기야? 이게 커진다는 얘기지. 위가 커진다는 얘기지. 아랫새끼가 위로 가고 있는 중이구나. 온도가 올라갔더니 아랫새끼가 위로 가고 있으니까 K값이 증가하는 거죠. 아랫새끼가 위로 가는 거니까 무슨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정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지. 온도가 올라가니까 정반응이 일어나네. 그럼 정반응은 온도를 내려주는 반응이구나. 따라서 정반응이 무슨 반응이구나? 흡열 반응이구나. 라는 걸 금방 눈치 까실 수가 있는 거야. 억지로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안 그래도 외울 거 많잖아, 니네. 그치? 니네 삼각함수 미적 배우고 있니? 코 열심히 풀고 있어요? 코 안 풀어요? 난 진짜 그거 외울 때 진짜 토하는 줄 알았어.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 솔직히. 지금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거기 아직 공부 안 한 사람이고. 다 막 코 풀고 막 그러지? 거의 전국 공통으로 수학 선생님들 코 푸는데? 코 안 풀어요? 코 풀지? 난 그 코를 왜 푸는지 모르겠는데. 삼각함수 미적분 생각만 해도 짜증나. 그거 왜 하지? 왜 하는지 알겠니, 니네는? 그거 진짜 연맥이려고. 자,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풀어봐요? 1번부터 9번까지. 잠깐만. 왜 이렇게 많지? 21번까지 있네? 자, 1번부터 21번까지 홀수만 풀어보자. 1번부터 21번까지 홀수만. 뭘 왜 야간 문제 많다고 11분이면 푸는 걸.